2019년 11월 13일 밤 10시 55분입니다. 광우병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해묵은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요. 어제 제가 지나가다가 시내에서 그 숯불갈비, 이게 이제 돼지갈비집 프랜차이즈인 것 같습니다. 명륜 진사갈비라고 하는데 요즘 이거 TV에 많이 나오고 이제 광고도 많이 나오고 하던데요. 여기 어제 이제 시내 중심 사거리에서 판촉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광우병이 떠올랐습니다. 명륜 진사갈비는 제일 비싸고 질 좋은 미국산 목전지를 사용합니다. 이 돼지고기입니다. 목전지라고 하는 건 어떤 부위를 말할 거예요. 경계 부분. 근데 미국산이라는 말이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이 판촉 행사를 보면서 과거 2008년도에 광우병 사건이 제가 떠올랐어요. 광우병을 그때 일으켰던 그 소는 원래 소가 이제 그 채산성이라고 해서 먹이고 도축해서 팔고 하는 그 계산 대비해서 이익을 남기는 그 점, 그걸 이제 채산성이라고 하잖아요. 채산성은 소는 30개월입니다. 30개월. 근데 그 소는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우리네 시골살이 할 때 소를 가족처럼 여기면서 정말 보물 1호였죠. 그렇게 오래 살게 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도축하는 소들은 그렇게 오래 살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소는 그때 화제가 되었던 그 소는 30개월을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늙은 소죠.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치매입니다. 이 소는 미국 소고기, 일본 소고기, 한국 소고기, 이 소들은 이제 퓨리나 사료라는 걸 먹여요. 퓨리나 사료. 퓨리나 사료는 제가 어릴 때도 먹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학교 갔다 오면은 국민학교 3학년, 4학년까지는 이제 풀을 먹였어요. 학교 갔다 오면 형하고 같이 소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이제 언덕에다가 이렇게 굽은 언덕에 풀 뜯어 먹이고 다시 데리고 오고 막 그랬거든요, 소를. 그런 다음에는 이제 짚을 잘라가지고 이제 하고, 그거 짚 자르다가 친구 중에 한 명은 손도 잘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기계로 이렇게 짚을 막 잘라버리는 그런 기계도 나왔고, 그 다음에 쇠죽이라고 하죠. 소죽, 이렇게 짚을 넣고 이렇게 해서 구수하게 끌려내는 게 있습니다. 겨울에는 정말 냄새가 구수해요. 그걸 이제 퍼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료를 줬거든요. 사료 줄 때가 굉장히 편했어요. 그게 이제 퓨리나 사료예요. 그걸 먹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전에 풀 먹던 소는요, 소가 똥을 싸도 똥에서 냄새가 그렇게 지독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마르고 난 뒤에 이렇게 벌려보면 다 해집어 보면 다 그 풀 말랐는 것, 섬유질이죠. 자, 그걸 심지어는 말려가지고 집에서 화로에서 불을 피우기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 연료로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 퓨리나 사료를 먹이고 난 뒤부터는 소가 변 냄새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린애들 보면은 이유식을 먹으면서부터 이제 변 냄새가 이제 점점 심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변 냄새가 심해지는데, 그 퓨리나 사료를 먹이는 이유는, 원래 소는 지구력이 강한 동물입니다. 지구력이 강한 동물은 우리 육포가 지금 빨갛게 나오잖아요. 그 빨간 거는 식용 색소를 넣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소고기는 까맣습니다. 말려버리면 까맣습니다. 산소를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모글로빈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구성이 강하거든요. 지구성이 강한 고기는 빨갛습니다. 적근이라 그래요. 붉을적자입니다. 그 다음에 순발력이 강한 고기는, 근육은 하얗습니다. 대표적으로 닭이 그래요. 닭이 순발력이 없으면 날아갈 수가 없죠. 뭐 지금 닭은 어쨌든 날아가는 기능은 좀 퇴화되긴 했으나 어쨌든 소의 고기는 원래 빨개요. 그래서 지금은 유럽 소들도 이제 이 사료를 먹여가지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원래는 유럽은 빨갛습니다, 고기는. 그래가지고 숙성을 해가지고 미디엄으로 먹고 그러죠, 기술적으로. 근데 미국, 한국, 일본 소는, 지금 호주 소도 그렇죠 아마, 이 소들은 퓨리나 사료를 먹임으로써 비만소를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게 고기 덩어리라면, 그냥 뻘건 덩어리였다면 여기 이제 기름청을 이렇게 다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비만소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걸 비계라고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마블링이라고 하는 굉장히 뭔가 블링블링하게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이름을 이제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태권도 격파할 때 보면 되게 많이 깨는 것 같지만요, 한 장을 놓고 난 뒤에 이렇게 받침대를 놓고요, 그 위에다가 또 한 장을 놓습니다.
그런 식으로 쌓아가지고 때려버리면 이 서로 충격파 때문에 와자장 무너지게 되거든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의 파워는 있어야 됩니다만 쉽진 않아요. 어쨌든 그런 원리처럼 그 마블링이 사이사이 있으면 씹으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단단한 그 살코기 층보다는 쪼자자작 잘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부드럽다라고 느낍니다. 그 다음에 그 기름은 고소하죠. 고소하니까 부드러우면서 고소해.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잘 먹을 수 있고, 그게 이제 비만소인데 몸에는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그걸 A, 투뿔이라는 등급을 딱 매겨놓고, 특별한 날에 가족들이 이제 외식을 하죠. 그리고, 질 좋지 않은 소고기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싼 등급이니까 비싼 돈을 내고 온 가족이 이를 후비면서 아이고 오늘 잘 먹었다 하고 만족하면서 배를 두들기고 나오는 코미디가 연출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게 이제 퓨리나 사료를 먹인 소의 진상입니다. 당시에 2008년도에 그 광우병입니다. 광우병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본에서는 한국보다 축산 두수가 3배가 많았어요. 근데 그때 일본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일본은 원래 그런데 전수조사를 잘 합니다. 예를 들어서 ADHD라는 그 질환이라고 할까요? 심리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도 일본의 학자들은 전수조사를 해버리고 그 뒤에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일본은 전수조사를 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건 배울 점이에요. 근데 한국은 그때 미적거리면서 덮어버렸습니다. 덮어버렸다는 게 광우병의 의혹을 덮었다는 게 아니고요. 전수조사와 과학적인 주장으로 국민들을 설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개월 넘기면 어차피 지금 있는 소 다 도축해서 죽여버리고 넘어가 버리면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뭐 아침 이슬인가요? 촛불 가수 그 양희은 씨의 노래죠. 양희은 씨 맞나요? 촛불 가수 그의 그 아침 이슬을 부르면서 뭐 자기 마음을 달랬다고 이렇게 전해지는데, 보수는 이 땅의 보수는 비겁하고 용기가 없었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정면 돌파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보세요. 막말이야, 막말하지 마. 그러면 깨갱하고 바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세월호 조사하자. 왜 도망가나요? 왜 피할 게 있습니까? 그러면 보수 진영에서 세월호를 침몰시켰는 걸 자인하는 셈이잖아요. 당당하게 그래 좋아. 유병은 회장 변호사는 누구였어? 그것부터 해서 쫙 다 밝혀내야죠. 아마 좌익 진영에서 뭔가가 많이 나올걸요. 그 다음에 5.18에 대해서 진상조사하자. 맨날 하자 그러잖아요. 그래 하자 한번 해보자. 그러면 칼빈총으로 맞아 죽었는데 칼빈총 누가 쐈어? 무기고 누가 틀었어? 계엄군 버스로 누가 치워 죽였어? 한번 해보자. 그렇게 나가야죠. 왜 자꾸 뭔가 미적미적거리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니까 얘네들은 계속 진상조사하자. 진상은 자기들 오히려 자기들 불리할 게 많이 나올지도 몰라요. 어쨌든 보수는 용기가 없고 정면 돌파를 하지 않습니다. 2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드디어 이제 수입 쇠고기 중에서 미국 소고기가 1등을 했습니다. 광우병 사태 일어난 지 한 7년 정도 뒤가 되겠습니다. 1등을 해버렸습니다, 다시. 지금 어린애들한테 예전에 있었던 광우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도 몰라요. 제가 해줘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지금 특히 초등학생들은 아무도 몰라요. 6학년도 몰라요. 당시 광장으로 나가라고 종용했던 그 전교조 교사들, 지금은 반일 선동한다고 바쁘다 그러대요. 그 전교조 교사들로부터 배웠는 사람들은 이제 성인이 되었겠죠. 그 성인이 되었으니까 지금쯤 뭐 20대 중반, 30대 뭐 이렇게 되겠죠. 이 사람들은 지금 아마 미국 소고기를 아마 신나게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또 아까운 세월이 갔습니다. 그렇게 또 아까운 세월이 갔어요. 겪지 않아도 될 시행착오, 그 다음에 낭비하지 않아도 될 기회비용을 그렇게 날려가면서 대한민국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권 탈환이라면 좀 너무 격하나요? 정권을 바꾸는 게 실력으로 해야 되잖아요. 뭐 안보든 경제든 간에 실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늘 거짓말을 동원하고 선동합니다. 그게 해방 이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계속 선동하고 동원하고 폭동 일으키고 데모하고,
그렇다고 저는 비겁한 보수 정치인들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지금의 한국 지형에서의 보수라고 자칭 타칭하는 사람들요. 최근에는 또 보면은 소방구조 헬기 침몰했잖아요. 세월호 사건 가지고 또 뭐 진상조사단 뭐 꾸린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지금 보수 정권인 상태에서 소방구조 헬기가 그런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또 촛불 들고 나왔을 겁니다. 세월호는 세월호대로 진상조사 진짜 저는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물러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대구 지하철 참사도 진상조사 좀 합시다. 그때 정권이 누구였습니까? 정권 상관없이 그것 좀 조사합시다. 그거는 해상사고도 아니고 육상사고였잖아요. 기관사가 각자 도생하세요, 탈출하세요 했으면 그 비상탈출용 망치로 깨고 나왔으면 됐거든요. 근데 고스란히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데요. 그거 왜 그랬는지 그것 좀 조사합시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세월호 진상조사하자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당시 박근혜가 애들 다 죽였어.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근대 국민의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박근혜가 원도우문입니까? 날라가서 다 구하게? 이 나라는 시스템이 그렇게밖에 안 돼 있나요? 그러면 대구 지하철 참사의 주범은 누굽니까?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었겠네요.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똑같이 좌익들처럼 저질이 될 것이지만 하도 그래서 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이 자들은 그동안에 대한민국 건국에서부터 써먹어왔던 선동의 대가를 이제 받을 시간이 올 것입니다. 하나하나 진상이 진짜 그 사람들이 늘 진상 밝히자고 하는 그 진상이 정말로 하나하나 자기들을 목을 쬐는 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진실은 연착합니다. 그리고 선동했던 거짓말 세력들은 언젠가는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한번 지켜봅시다. 감사합니다.